안녕하십니까. 도콩맨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일주일 완성 6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 1번입니다. 삼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에서 등화를 종으로 배열할 때 경우 순서로 맞는 것은 이렇게 종으로 하는 거죠. 맨 위에 적, 황, 녹 이런 순서죠. 빨강불, 노란불, 녹색. 위로부터 적, 황, 녹. 1번이 정답입니다. 위로부터 가면 적, 황, 녹 순서죠. 적, 황, 녹 순서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보험에 가입되었어도 공소권이 있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12개 항목에 걸리는 것은 이런 말이죠. 합의를 받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정류도로에서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는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이러한 것은 12개 항목은 아니죠. 난폭도 12개 항목은 아닙니다. 12개 항목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12개 항목을 적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과속은 뭐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거,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너록,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화물고정지치 위반.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중앙선 침범의 한 항목으로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그래서 공소권이 있다. 12개 항목이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는 12개 항목입니다. 3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 후에 조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음주운전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뭐란 얘기죠? 이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뺑소니란 얘기잖아요. 이러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이내에는 다시 운전면허 취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상, 그리고 도주, 그러면 5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 못합니다. 이 뺑소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여전히 5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입니다. 앞바퀴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면에서 자동차의 맨 앞부분까지의 수평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자동차 앞바퀴에서 앞 본네트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앞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앞 오버행입니다. 이 뒷바퀴와 앞바퀴까지의 이 거리를 축간거리라고 해서 축거라고 합니다. 요 최고 낮은 거리에서 땅에서의 거리를 지상고, 최저지상고라고 하죠. 전폭은 요 제일 끝에서 제일 앞까지 요게 전폭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앞댐퍼입니다. 그럼 이 앞바퀴의 축에서 앞댐퍼까지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앞 오버행이라고 하고, 뒷바퀴의 축에서 수직에서 앞바퀴 수직까지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축간의 거리, 축거. 요 전체의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 요 거리를 전체의 폭이라고 해서 전폭. 요 제일 낮은 곳에서 이 지상까지의 거리, 최저지상고. 그래서 앞바퀴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면에서 자동차의 맨 앞부분까지의 거리를 앞 오버행이라고 한다. 다음 중 내연기관이 아닌 것은,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그 기관 자체에서 연료를 태우는 거예요. 그 엔진 자체에서 연료를 태우는 거, 이게 내연, 안에서 연료를 태운다.
그런데 이 전기 터빈은 어때요? 밖에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이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건 뭐죠? 외연기관이죠. 밖에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안으로 밀어넣어서 전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니까 외연기관이죠. 그래서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의 차이 읽어보시고요. 내연기관이 아닌 것은 전기 터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일상점검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경사가 있는 곳에서 점검해서는 안 되죠. 점검하다 자동차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아실 내용입니다. 점검은 경사가 없는 평탄한 장소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7번입니다. LPG 연료가 가솔린 연료에 비해서 좋은 점이 아닌 것은 1번이 틀렸죠. 겨울철에 잘 시동이 안 걸리죠. 원래 LPG라는 가스 자체가 차갑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랭 시동이 용이하다 그러는데 한랭은 뭐예요? 추운 겨울에 시동이 용이하다가 틀린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LPG 연료는 겨울철 한랭 시에 기온이 낮아지면 전기압이 떨어져서 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에 비해서 겨울철 초기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 때문에 여전히 LPG 연료를 사용한다. 8번입니다. 변속기의 필요성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정답은 3번이죠. 3번이 왜 틀렸나요? 기관의 회전속도 대비 바퀴 회전속도를 증대한다. 꼭 증대만 하나요? 감속도 하죠. 즉 1단으로 바꾸면 감속은 되는데 토크비는 좋은 거죠. 힘은 좋아요. 근데 이것을 4단으로 변속을 시켜주면 증대는 되죠. 회전 속도는 증대하는데 힘은 약해지는 거죠. 토크는. 그래서 기관의 회전속 대비 바퀴 회전속도를 증대한다. 증대할 뿐만 아니라 감속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리가 먼 것이고 변속기에서 후진하죠. 기관의 회전력 증대. 1단 놓으면 회전력은 회전 속도는 감소하는데 회전력은 증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덕 올라갈 때 1단 놓으면 힘은 좋잖아요. 속도는 느려도 이게 회전력이 증대한다는 거예요. 정차 중에 기관의 작동 상태를 유지한다. 즉 뭐예요? 중립에다 놓으면 여전히 엔진은 돌아가지만 차는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정차 중에도 기관이 계속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클러치를 뗀 상태, 즉 중립에 놓는 거죠. 이게 변속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9번입니다. 노면 표시에서 버스 전용 차로 표시 및 다인승 차량 전용 표시를 하는 색채는 청색이죠. 자, 버스 전용 차로에 무슨 색상이죠? 청색이죠.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 또는 다인승 차량 전용 표시 청색입니다. 10번입니다. 도어 개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찍으면 차 밖에서 도어 개폐 스위치 키를 꽂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닫히고 이게 틀렸죠. 왼쪽으로 돌리면 열린다. 차 밖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때요? 열리고 시계 방향 쪽으로 돌리면 열리죠.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닫힙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닫히고가 아니고 열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고가 아니고 닫히고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다 한번 읽어보면 아실 만한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지문들까지 전부 다 해설을 달아놨으니까요. 화면 멈추시고 꼭 읽어보십시오.
11번입니다. 계기판 용어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데코미터. 데코미터는 뭘 표시하는 거죠? RPM 표시하는 거잖아요. RPM은 뭐죠? 분당 회전 속도죠. 그래서 데코미터는 전체 주행하는 총거리가 아니라 분당 회전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맞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코미터, RPM, 분당 회전 속도고, 총거리는 뭐예요? 적상거리계라고 하죠. 총거리. 수온계, 전압계, 속도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자동차 고장별 점검 방법 및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엔진오일이 과다 소모됐다. 배기배출가스 유관으로 확인하면 엔진오일이 과다 소모돼 가지고 점화실로 넘어가서 타게 되면 무슨 색으로 되죠? 회백색, 청색, 청회색 이런 색으로 나오죠. 엔진오일이 들어가 타면. 그때는 뭐예요? 엔진 피스톤을 교환해야 합니다. 그게 헐거워 가지고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 타니까 엔진 온도가 가열됐다. 냉각수 및 엔진오일 양 확인하고 냉각수 보충해 주면 되겠죠. 엔진이 너무 과해졌는다. 엔진 내부 확인하고 급격한 엔진 브레이크 사양 취향 다 맞는 내용이죠. 엔진 매연 과다 발생, 엔진오일 및 필터 상태 점검, 엔진 매연이 과다 발생한다. 오일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관계 있는 건 아니죠. 필터 상태 점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엔진이 매연이 과다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불완전 연소라는 얘기잖아요. 불완전 연소가 되는 원인은 뭡니까? 연료가 과다하고 공기가 부족하면 매연이 일어나는 거죠. 연료는 과다하면서 공기는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가 돼서 그러면 필터가 좋지 않으면 공기 부족이 되겠죠. 제대로 좋은 공기를 주지 못하는 거죠. 필터를 거쳐서 오니까. 그 다음에 너무 연료가 과다해도 안 돼요. 그래서 노즐 같은 걸 좀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연료 공급 계통에 공기 빼기 작업을 한다? 이건 틀린 것이죠. 명료하게. 그래서 엔진의 매연 과다 발생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연료가 과다하게 들어가지는 않는가. 또 하나는 공기가 부족하지는 않는가. 이 연비가 맞아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라. 연료 과다 분사와 공기 부족. 네. 여기서는 물 빼기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하고 해설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젊은 층의 운전자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못한 것은? 답이 그냥 보이죠. 주로 여성이나 또는 연로한 층 이런 분들이 이 방어적인 운전 태도를 하죠.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젊은이들의 운전 태도라고 보면 방어적인 운전 태도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특징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도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14번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건? 교통사고 3요소.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시. 자, 교통사고 3요소. 운전자, 차량, 도로. 여기 탄 사람은 운전자고, 운전하는 차이고, 그 다음에 도로 위를 달리고, 앞에도 보행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운전자도 사람, 보행자도 사람, 그 다음에 도로, 그리고 자동차. 이 세 가지가 교통사고 요인이죠. 건물은 아닙니다. 15번입니다. 자동차 차체의 사각.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운전석에서는 차체의 우측보다 좌측의 사각이 크다. 틀렸죠? 운전자가 지금 좌측에 있잖아요. 그럼 좌측이 훨씬 잘 보이겠죠. 그냥 봐도 보이잖아요. 우측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거꾸로 됐죠. 운전석에서는 차체의 좌측보다는 우측이 사각이 더 크다 그래야 되는데 틀렸죠. 1번이 틀리고 정답이고. 나머지는 전부 맞는 지문이고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은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좌측으로 앞지르기 해야죠.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라도 앞차 운전자가 수신호에서 먼저 가세요 그러면 가면 된다? 안 되죠. 실선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실선을 넘으면서까지 앞차가 빨리 가시라고 손으로 신호한다고 할지라도 가면 바로 중앙선 침범으로 걸립니다. 황색 점선은 갈 수 있죠. 앞에서 오는 차를 주의해서요. 최고속도 범위 안에서 앞지르게 합니다.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래서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앞지르기 절대 금지선입니다. 17번입니다. 운전 중 피로를 낮추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거 그냥 답 주는 것이죠.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친구와 통화한다. 핸드폰 통화하면 큰일 납니다. 필요하면 차라리 멈춰서 휴게소에서 잠깐 한숨 자고 가는 게 낫죠. 18번입니다. 시선 유도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선 유도 표지, 갈매기 표지, 표지병. 이건 다 시선 유도 시설이죠. 이정표는요. 이건 도로 안내 표지입니다. 자, 도로 표지병이란 게 이거예요.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 시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시선을 유도하는 거예요. 또 이 갈매기 표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는 굴곡진 곳이다. 그러니까 요걸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시선 유도 표지가 이런 거예요. 도로 표지병, 그 다음에 갈매기 표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 부산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건 도로 안내 표지죠. 이정표는. 그래서 시선 유도 시설로 볼 수는 없죠.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방호책은 사고를 방지한다기보다는 사고의 유형을 변환시켜주는 데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중앙분리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사고가 적습니다. 맞죠? 교량 접근로의 폭에 비하여 교량의 폭이 넓을수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건 틀렸죠. 자, 여기서 4차로입니다. 근데 다리가 넓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더 3차로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병렬근성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죠. 그런데 여기서 3차로로 들어왔는데 다리에서 교량에 와갖고는 4차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줄어든 것보다는 사고가 덜 나겠죠. 병목현상보다는. 근데 교량 접근로의 폭에 비하여 교량의 폭이 넓을수록 이게 넓을수록 사고가 더 많이 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좁을수록 사고가 더 많이 난다. 그래야 되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대로 3차선에서 왔다 그러면 여기도 교량도 그대로 3차선으로 들어가면 가장 사고 확률이 적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3번은 틀리고 정답입니다. 이 부분도 해설에서 그대로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20번입니다. 비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심리가 아닌 것은 이건 그냥 답이 나와 있죠. 횡단보도로 건너면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횡단보도로 건너지 뭐하러 비횡단보도로 가겠어요. 횡단보도로 가면 더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건너버리는 거죠. 비횡단보도로.
그래서 횡단보도로 건너면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더 느리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비횡단보도로 건너는 것입니다. 무단횡단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리고 정답이고 그것은 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